은퇴를 빨리 하면 삶이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거라 많은 분들이 기대합니다. 하지만 조기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숨기는 이야기는 바로 그 자유 뒤에 따라오는 거대한 공백입니다. 오늘은 실제 조기 은퇴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그들이 드러내지 않는 재정적 불안, 심리적 흔들림, 그리고 관계의 변화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48세 조기 은퇴자는 퇴사 직후 SNS에 바다 사진과 여유로운 일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그의 방 안에는 매일 몇 시간씩 멍하게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집에 있으니 이상하게 분위기가 무거워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자유를 얻었는데 왜 마음은 더 좁아지는 걸까요? 조기 은퇴자들이 숨기고 있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자유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느냐의 문제라는 것. 또 다른 50대 초반 은퇴자는 회사를 떠나면 스트레스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그는 작은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적 파도가 몰아쳤기 때문입니다. 일이 사라지자 자존감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역할이 없어서 불안해진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돈에 대한 불안은 생각보다 더 깊게 찾아옵니다. 퇴직금 3억을 가지고 조기 은퇴한 한 남성은 처음엔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2달 뒤 카드 명세서를 보고 처음으로 겁이 났습니다. 이 돈이 20년,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 노후 계획 세미나에서 만난 많은 조기 은퇴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보다 먼저 찾아오는 건 생각보다 빠른 돈의 이동 속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조기 은퇴하면 인간관계도 편안해질 거라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을 떠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소속감입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걸 편안함이 아니라 압박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남편 또한 집이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기 은퇴자들이 잘 말하지 않는 또 하나의 진실은 은퇴 후의 삶은 별도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장 생활을 잘해도 은퇴 후의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회사에서의 능력과 집에서의 능력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 없이 하루를 보내는 능력, 목표 없이 시간을 채우는 능력, 관계 속에서 자기 자리를 다시 만드는 능력. 이 3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사 직후 처음 겪는 큰 숙제입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조기 은퇴 직후의 6개월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시기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견디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은 방향을 잃고 불안과 후회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재정 상태가 아니라 자신을 지탱할 구조를 갖고 있었는가입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조기 은퇴 후 극단적 고립을 겪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매일 30명과 대화하던 사람이 은퇴 후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생깁니다. 이 침묵이 쌓이면 우울감, 자책감,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한 은퇴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말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나에게 말을 걸 사람이 사라진 거였다. 조기 은퇴의 어려움을 숨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후회하고 있다라는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충분히 모았으면 끝 아니냐라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SNS에 보이는 조기 은퇴자들의 삶은 빛나는 순간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공백을 견디기 위한 많은 감정적 노동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조기 은퇴가 반드시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한 조기 은퇴자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유를 목표가 아니라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많아졌다는 사실에 취하지 않고 그 시간을 어디에 쓸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자신의 존재를 다시 세우는 데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조기 은퇴자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나는 일에서 벗어난 것이지 삶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는데 1년이 걸렸다. 조기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칠고 복잡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기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기 은퇴라는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자유를 얻었다는 상징성은 주변의 시선을 사로잡고 직장을 떠난 뒤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 한결 가볍고 여유로워 보인다. 그러나 조기 은퇴자들이 대부분 말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다.
자유가 주는 공간은 예상보다 훨씬 넓고 그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모른 채 떠밀리듯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마치 긴 여행을 떠난 사람처럼 외부에 보여지는 모습과 내면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명확하게 갈린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역할이 사라진 자신과의 충돌이 반복된다. 직장에서 맡았던 책임과 성취는 사라지고 하루의 흐름을 지탱하던 구조도 함께 사라진다. 그 빈자리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체성의 불안이 들어온다. 한 조기 은퇴자는 회사에서 인정받던 시절을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자신은 늘 바쁘고 지쳤다고 말한다. 하지만 은퇴 직후 그는 전혀 다른 형태의 피로를 마주하게 됐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편안함이 아니라 막막함으로 다가왔고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시간을 얻었지만 방향을 잃었습니다. 많은 조기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지점이다. 일을 그만두면 스트레스가 줄어들 거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새로운 종류의 스트레스가 생겨난다.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기고 그 압박은 자신을 꾸준히 시험한다. 또 다른 은퇴자는 퇴사 후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오히려 집안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배우자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의 기운이 자신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표현했고 은퇴자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털어놓았다. 직장이 관계의 완충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직장은 고단한 공간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 연결이 갑자기 끊어지면 일상에서 타인의 반응을 얻기 어려워지고 결국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혼란이 생긴다. 재정 문제는 겉으로 드러내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다. 많은 조기 은퇴자들은 은퇴 직후에는 자신이 충분한 돈을 준비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생활비는 예상보다 빠르게 나가고 예상치 못한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 특히 수입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심리적 부담을 키운다. 돈은 빠르게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속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생긴다. 과거에는 월급이라는 주기적 보상이 존재했고 그 덕분에 지출에 대한 마음의 안전장치가 있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그 보상이 사라지며 지출 한 번 한 번이 불안으로 이어진다. 한 은퇴자는 카드 명세서를 볼 때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떠오른다고 고백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심리 상담사들에 따르면 조기 은퇴 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는 감정의 민감성 증가다. 직장에서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더라도 역할이라는 보호막이 존재했고 그 보호막이 감정을 어느 정도 걸러주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그 보호막이 사라져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무기력과 과민함이 반복되고 하루를 지탱할 힘이 줄어드는 느낌이 찾아온다. 한 상담자는 은퇴 후의 감정은 직장 시절의 피로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 재구조화의 신호다. 사회적 관계의 붕괴 역시 조기 은퇴자들이 자주 숨기는 부분이다. 직장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지고 사회에서의 자신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소외감이 점점 깊어진다. 오래된 친구들도 각자의 삶으로 바빠지며 관계는 천천히 멀어진다. 은퇴자는 말할 상대가 거의 없어지고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는 날이 생긴다. 어떤 은퇴자는 내가 말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표현했다. 인간관계는 의도적으로 유지해야만 지속될 수 있지만 은퇴 초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점을 놓친다. 그 결과 고립감이 심화되고 자신을 향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한다. 흥미로운 점은 조기 은퇴의 어려움을 털어놓는 이들이 오히려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조기 은퇴를 선택한 사람들은 대개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주체적으로 경로를 바꾸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 마주하는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이 더욱 힘겹다. 주변의 기대나 시선 또한 솔직한 감정 표현을 막는 요인이 된다. 돈 충분히 모았으면 끝 아니냐라는 말은 은퇴자가 겪는 감정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감추고 표면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감춰진 감정은 다시 자신을 향해 돌아오고 결국 더 큰 부담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은퇴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들은 은퇴를 무언가를 끝내는 선택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구조를 세우는 기회로 삼는다. 자유를 목적이 아닌 도구로 바라보고 그 시간을 이용해 자신만의 일과를 만들고 새로운 역할을 찾아 나간다. 어떤 이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독서를 하며 하루의 구조를 유지한다. 또 다른 이는 은퇴 후 지역 봉사를 시작해 사회적 연결을 다시 만들었다. 중요한 점은 자신을 지탱하는 구조를 스스로 설계했다는 데에 있다. 결국 조기 은퇴의 본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정체성의 재편에 있다. 지금까지 맡아왔던 역할이 사라질 때 새로운 역할을 만들지 못하면 마음의 균형이 쉽게 무너진다. 반대로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은퇴 후에도 높은 만족도를 유지한다. 이는 거창한 계획이 아닌 작고 단순한 루틴에서 시작할 수 있다.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이며 그 선택이 쌓여 은퇴 후의 삶을 결정짓는다. 이 글의 마지막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조기 은퇴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다시 자신을 정의해야 하는 시기다. 자유는 방향을 잃으면 불안이 되고 방향을 찾으면 힘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은퇴를 끝으로 보지 않고 다시 삶을 설계할 용기를 갖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다시 세우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